자, 우리가 요 앞 시간에는 종합소득 공제에서, 그죠? 종합소득 요 구간이다, 그죠? 여러분 요 구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좀 주제별로 나눠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여러분 요 큰 밑 그림은 또 이해가 되셔야 돼요, 순서. 자, 지금 우리가 어느 구간에 있다? 종합소득 공제 구간에 있습니다. 계산되셨죠? 쭉 흐름에 따라서 자,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 방법이 인적 공제, 우리 지난 시간에 조건 있었죠? 기본 공제, 추가 공제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소득 공제가 인적 공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공제의 방식도 존재한다? 물적 공제 방식이 존재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다시 종합소득 공제를 할 건데 우리가 종합소득 공제의 방법은 사람으로 하는 인적 공제 뭐였죠, 여러분? 기본 공제와 또 뭐가 있었죠? 추가 공제들 4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요. 물적 공제 대상을 볼 텐데, 여러분 교과서 253페이지에 우리 26년 버전 교과서, 자, 맨 위에 표를 하나 볼게요. 자, 종합소득 공제의 동그라미 1번 인적 공제가 지금 제가 방금 했던 얘기다, 그죠? 요 앞 시간에. 그 다음에 2, 3, 4 동그라미 2, 3, 4가 뭐다? 물적 공제죠. 그럼 적어 보니까 어떻냐면요. 물적 공제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연금보험료 공제가 뭐냐면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국민연금 부담금 있죠? 직원 부담금, 국민연금 직원 부담금이요. 이 여러분의 종합소득 공제에서 물적 공제로 빠지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여쭤볼게요. 제가 뭘 여쭤볼 거냐면, 여러분, 이거는 누구 신고 대신해 주는 거야? 직원의 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또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직원한테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원의 개인 소득이지만, 우리가 요 구간까지는 직원보다는 내가 더 잘할걸? 직원이 돈을 얼마 벌고 비과세가 얼마가 있는지는 사실은 회사 시스템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직원 개인보다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요 파란색 구간은 직원한테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였죠.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 공제로 넘어오면서 인적 공제는 이 직원의 개인사가 들어가죠. 맞지? 뭐 첫째가 태어났니? 연령이 몇 살이니? 직원의 개인사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개인사는 제가 직원한테 물어야 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무슨 표식을 하겠다? 노란색 표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물적 공제인데 여러분 물적 공제의 첫 번째가 뭐다? 연금보험료 공제인데 요거 직원한테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 아시죠? 연금 관리 누가 합니까? 회사 직원이 합니까? 회사가 합니까? 사실은 직원 거 회사가 대신해 주죠. 그러니까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급여 프로그램이 알아서 스스로 받아들여요. 자, 그럼 여러분이 있는 것만 아시면 돼요. 두 번째는 특별소득 공제인데, 자, 특별소득 공제에 또 뭐가 있는지 제가 읽어 볼게요. 첫 번째가 뭐죠?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말이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또 뭐죠? 노인 장기요양보험 있죠? 보이세요? 자, 또 여쭤볼게요. 이거 직원한테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월급 받으실 때 떼이는 4대 보험 있죠? 그게 다 물적 공제인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굳이 직원한테 찾아가면서 직원아 너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납입했니를 물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빗금 칩시다. 되셨죠? 여러분 그건 알고는 계셔야 돼. 4대 보험은 무슨 대상이다? 소득공제, 물적공제 대상인 거. 부담금. 되셨죠? 그러면 자 파란색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특별소득공제에서 뭐가 있냐면은요. 청약저축,
읽어볼게요. 청약저축 불이백, 납입액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이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 여러분 임차주택의 월세는 잠깐 빼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앤데 빼고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요거 보이시죠? 자, 그 월세를 잠깐 빼시고요. 제가 요거 이렇게 일괄할게요. 주택 자금 관련 공제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얘는 노란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노란색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직원이 한 달에 주택 청약을 얼마나 납입하는지 저 알아요? 몰라요? 회사는? 모르죠. 그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습니다. 물적 공제 노란색이 한 개 더 있어요. 노란색이 뭐가 있냐면 기타 공제인데요. 기타 공제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 한번 준비하신 분 이 직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직원이 1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 회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직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여러분 우리 세법 배우실 때 제목은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뭐지? 직불, 체크, 현금 영수증 다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물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공부에 포커스를 맞출 것은요. 요 파란색 쪽이 아니라 어떤 쪽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저 노란색 점을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자, 제가 필기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라고 했는데 자, 주택자금 관련 공제가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일단 소득 공제 쪽에서는 자, 그럼 교과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55페이지를 봐주세요. 너무 이 명칭이 너무 길어서 조금 공부하시기가 달달달 외우시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면서 합시다. 되셨죠?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주거 공간을 얘기합니다. 뭐 아파트, 주택 그 물리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주거 공간 다를 얘기해요. 주택, 뭐 빌라, 아파트 뭐든지. 자, 우리나라는 특성상 집을 마련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뭐 마련하기 쉬우신 분도 간혹 있겠지만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집을 일반인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통 첫 번째 요새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아주 예전에는 따박따박 뭐에 납입하셨게 청약 저축에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불이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청약 저축 납입액이라고 하시면 돼요. 뭐 주택 청약 저축이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든 내가 1년간 납입한 금액에 최고 40%까지를 소득 공제로 해줍니다. 자, 그럼 집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해줄 필요가 없겠죠. 집이 없어서 청약저축에 매달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납입한 것도 돼요. 배우자 명의에.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에 납입했으니까 우리가 집을 한꺼번에 사면 한 번에 사면 좋은데 보통 우리는 월세에 들어가죠. 아니면 전세나. 그럼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꽤 세죠. 보증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보증금을 빌리죠.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택, 여러분 우리 빌리는 걸 뭐라 그랬죠? 임차, 대출금을 뭐라 그랬죠? 차입금이라고 회계에서 공부했죠. 주택 임차 차입금 이게 얘기하면 전세자금 대출이죠. 우리 편하게 얘기하는 뭐다? 전세자금 대출이죠. 주택 임차 전세 대출 차입금. 그러면 주택 임차 차입금을 우리가 갚아 나가겠죠. 원리금 상환의 규모입니다. 1년간 갚아 나간. 이런 원리금이 뭐에 대한 해석이냐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겠죠. 자, 그 원리금 상환액에 또 최고 40%까지가 소득 공제가 되는데 집 있으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전세를 사는 이유가 뭐겠어?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시선을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드디어 내가 집을 샀어요.
근데 은행에 저당 잡히죠. 장기 몇 년간. 자, 장기 주택 저당 잡혀서 대출 냅니다. 차입금. 얘는 이자 상환액입니다. 액이고 100%까지입니다. 물론 요 계산 합해서 뭔가 좀 돌아가는 얘기는 다르지만 우리는 요 내용 스토리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요, 집이 한 채는 있어도 돼요. 왜냐면 방금 집을 샀잖아. 저당 잡혔지만. 그래서 1주택까지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되셨죠? 자, 이게 무슨 공제다? 물적 공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아니, 우리 어떤 관점에서 공부하셔야 된다? 직원의 소득세 계산을 해주고 있다. 그죠? 그럼 직원의 소득세 계산할 때 그 직원의 소득 공제를 빼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그 인적 공제가 야 너의 부양가족이 몇 명이니를 물어봐야 되니까 제가 노란색 빗금 쳤지 않습니까? 근데 물적 공제에 야 너 1년간 청약 얼마 납입했어? 너 전세자금 대출하고 있니? 그런 거를 직원한테 뭐 해야 돼요? 물어서 해결해 줘야 되죠, 계산을. 그래서 물적 공제에 노란색 점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게 첫 번째 뭐다? 세 건이죠. 주택 관련 공제 몇 건? 한 건 아닙니다. 주택 관련 공제 몇 건이 존재한다? 세 건이 존재했습니다. 청약, 임차 차입금, 저당 차입금.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로 넘어갈게요. 신용카드 사용액. 사용액에 대한 뭐다? 일반 소득 공제인데요. 자, 우리가 세법의 제목은 신용카드라는 명칭만 있지만 안에 들어가는 내포된 의미는 뭐다? 직불, 체크, 현금, 영수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신용카드 결제하시고 현금, 영수증 발급 받으시잖아요. 그거 다 하는 이유가 뭐다? 우리 근로소득세 신고할 때요. 소득공제 차감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어떤 식으로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자, 일단 필기를 먼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셔도요.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결제처가 있어요. 배제한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자, 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완벽한 계산은 아니고요. 이제 큰 밑그림으로요. 이게 무슨 효과입니까? 여러분이 근로자셔. 그럼 여러분은 내가 신용카드를 1년에 2천만 원 사용하면 2천만 원 사용분에 대한 뭘 해주겠대요? 소득을 빼주겠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나라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독려하는 거야? 소비를 독려하는 거죠. 뭐로 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 받으라는 소비를 뭐 하는 거예요?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맞죠? 그러면 그거 왜 부추기냐 이 말인 거야. 여러분이 미끼가 되는 거야. 가맹점 가서 뭐로 결제를 많이 해라? 뭐로 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국세청이 누구를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제하신 사업자 있죠? 사업자의 매출을 잡아내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거 뭐냐면은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금액만큼은 소득 공제를 절대 대상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국외 사용분은 신용카드 사용 공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좀 이렇게 그냥 일괄할게요. 약간 여러분 개인적인 느낌으로 매달 납입하는 공과금 같은 성격 있지. 뭐 있어? 보험료 신용카드로 결제하시죠. 그 다음에 통신비 신용카드로 결제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공과금 대표적인 게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를 뭐로 결제하셨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그 하이패스로 결제하는 거 맞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전기요금, 공과금들 있죠. 그 다음에 세금 납부를 뭐로 하신 거야? 지방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지방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 세금 납부를 신용카드로 했는데 또 소득 공제해 주겠나 나라에서? 안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한 금액은요 절대 신용카드 사용 공제 혜택을 못 봅니다. 뭐 여러분한테 문제가 어떻게 던지냐면 봐봐. 자, 저 직원 A의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700만 원이 딱 드러나요. 700인데 이 700만 원 중에 국외 사용분이 200이 섞여 있대요.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은 700이 아니라 얼마라고 판단이 돼야 돼? 500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컷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 안 적었는데 잘 안 나와서 제가 잘 안 적는데 뭐 공교육비라든지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는데 우리가 회사 경비 있죠? 그러니까 직원들 신용카드를 뭐로 이용한 거예요? 회사 경비로 이용해서 회사가 결제해 줬겠죠? 정산을. 그럼 그 부분은 컷 해줘야 되겠죠? 자기 카드를 회사 경비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당연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뭐 잘 그럴 경우는 없지만 신차 구입비 있죠. 승용차. 신차를 뭐로 결제했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 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절대 그 신차 구입비는 신용카드 사용 공제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교과서 25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58페이지에 세무교재 26년 버전 258페이지에 중간에 뭐 보이세요? 체크 포인트 보이시죠? 체크 포인트. 그게 지금 제가 제목을 읽어 보시면 그 밖의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을 했는데 소득 공제를 적용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결제처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제가 정리해 드렸던 내용들인데 보통 한 요 정도쯤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자, 그 직원에 뭘 해줄 건데 소득세 신고를 내가 대리해 주죠, 회사가. 그럼 그 직원의 소득 공제,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를 해줄 건데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뭐다? 직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주택 관련 공제 3건과 또 뭐가 있었죠, 방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그 소득 공제가 있었다가 됩니다. 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소득 공제를 막 차감 했겠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 직원의 소득세 과세 표준이 집계가 끝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어디에 보시냐면 교과서 259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기까지 계산을 딱 하셨을 때 그 직원의 과세 표준이 딱 집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259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표 하나 보이시죠? 이게 세율이 산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과세 표준이 어디에 걸려드냐에 따라서 자기의 세율 구간이 6%가 될 수도 있고 몇 %가 될 수도 있다? 35%, 38%까지 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최고 구간은 몇 %까지죠? 4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뭘 많이 해야 돼요? 소득 공제를 막 깎아내야만 나의 세율이 그나마 작게 채택이 되겠죠? 중요해요. 소득 공제가 꽤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한테 어울리는 세율이 결정되면은 또 뭐가 계산되겠다? 산출세액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타나면은 이제 또 뭐가 시작이 되게? 이젠 또 뭐가? 세액 공제가 시작이 돼요. 얘도 중요하겠죠? 이건 뭐냐면 나의 산출세액이 200만 원이거든? 200만 원이면 세액 공제가 90만 원이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세액 공제가 90만 원이면 내가 납부할 게 쭉 줄어들어요. 11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액 공제도 엄청난 효과를 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세액 공제도 무슨 방법이 있다? 인적 공제와 무슨 방법?
물적 공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적 공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 통해서 하나 해결해 봤습니다. 우리 부양가족 명세 등록에서요. 어느가 뭐가 인적 공제라 그랬지? 세액 공제에 요 두 건이 뭐다? 세액 공제죠. 그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와 출산 입양에 대한 세액 공제. 방금 해봤죠? 요 앞전 시간에 두 건이고 물적 공제는 우리 또 가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소득 공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칠게요.